유저 센터 디자인, 사용자 중심적으로 뭔가를 설계를 할 때 사용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 양식, 라이프 스타일 혹은 그들의 니즈를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몇 가지 설계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뭔가 만들 때 사람들이 누구나 좀 보편적으로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사용성이 좋은, 유저빌리티가 좋은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센터 디자인 어떤 가이드라인 혹은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는 한 12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되짚어보고 또 중요한 점들을 서머리 하려고 합니다. 디스커버러빌리티, 화면상에 혹은 하드웨어 제품상에 사용자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버튼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화면상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디스커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숨어있지 않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기능도 디스커버러빌리티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 제품 같은 경우에 전원 버튼이 이거 어떻게 켜? 이렇게 하면 이미 디스커버러빌리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스위치를 찾고 있는데 사실 이걸 켜려면은 쓰다듬어야 된다든지 기계를 돌려야 된다든지 뭘 꺾어야 된다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이 그걸 제공하면은 디스커버러빌리티가 낮죠. 하지만 사람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학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러빌리티는 처음 저 제품을 사용할 때의 이슈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화면은 계속 바뀌어 나가죠.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계속 새로운 화면이 많이 뜨죠. 네이버 페이지가 매번 들어갈 때마다 다르게 뜨는 것처럼.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 중에 필요한 정보를 딱 골라서 얻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러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화면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혹은 화면상에 정보가 너무 없어서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심플리시티가 좋아서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서 나는 다 필요 없어, 분전하는 게 없고 이것만 놓을 거야 라고 진짜 버튼 한두 개 딱 놔두고 그걸로 뭐든지 사용자가 알아서 이해하라고 한다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디스커버러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심플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술적인 경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심플해도 안 좋고, 심플한 게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좋지만 또 다른 사용성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포던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은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생기거나 어떤 뉘앙스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잡이 예시가 굉장히 많은데 돌리는 손잡이는 돌리게끔 생기고 미는 손잡이는 밀게끔 생기고 눌러서 여는 손잡이는 누르게끔 생기고, 그 어떻게 생겨 먹느냐가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학습하지 않고도 affordable 할 수 있는 것이 affordability, affordance라고 하고요. 매핑은 가장 좋은 예시가 가스레인지죠. 다이얼이 4개가 있는데 가스레인지는 위에 2개, 아래 2개예요. 어떤 다이얼이 어디에 매핑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가스레인지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밑에 버튼을 위에 2개, 밑에 2개 넣어서 구분한다든지.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4개 중에 가장자리는 살짝 낮고 가운데 살짝 높으면은 가운데 2개는 위에 있는 2개를 지칭하고 밑에 있는 2개는 아래쪽에 있는 걸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약간의 높낮이 차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래핑의 문제. 다음에 컨시스턴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던 어떤 양식을 그대로, 행동 양식과 습관과 어떤 익숙한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품을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여러분 컨트롤 Z,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뒤로 가고 그다음에 카피 페이스트하고 항상 똑같은 걸 쓰잖아요. 이게 제품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MS 워드 다르고요, 또 MS 엑셀 다르고요. 그러면은 다 외워야 돼요. 엑셀에서는 컨트롤 K, 컨트롤 P를 쓰고 이쪽에서는 컨트롤 뭐를 쓰고, 근데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바로바로 똑같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보는 각 스트럭처, 딱 구조화돼서 제공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쓰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든지 뭐든지. 그럴 때는 그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모든 에러를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은 이 에러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것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네? 디자이너들은 사용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설계자들은.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을 이렇게 쓰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에러가 나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렇게 썼으면 사용자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야, 만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도 수정 가능하도록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백업 플랜을 제공한다든지, 실수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작업할 때 확 날아가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임시 저장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다 이제 에러 톨러런스 부분이고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층수 잘못 눌렀지만 요즘에는 다시 한번 누르면 잘못 누른 층수가 꺼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에러에 대한 톨러런스를 가질 수 있게 설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거. 버튼 누르면은 그 버튼이 눌렸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눌러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이 들어오죠. 하지만 버튼을 누르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우리 어떤 생각이죠? 버튼이 고장났나? 피드백이 없으니까 또 다른 버튼도 막 눌러보겠죠.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다른 버튼 다 들어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층수에 가는 버튼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게 버튼이 눌렸는데 고장난 건가? 버튼이 고장난 건가? 아니면 실층을 못 가는 건가? 혹은 눌렸는데 불만 안 들어온 건가? 뭐 여러 가지 적당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8층에 눌러서 내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보기도 하겠죠. 에러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어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된다.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눌렀는데 컴퓨터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딱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있고 프로그레스 바는 항상 이렇게 회전하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말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레스 바만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레스가 되다가 10초, 20초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98%에서 멈춰 있어요. 100%까지 안 가고. 이게 100%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에러가 나서 멈춘 건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회전하고 있다든지 컴퓨터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계속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지컬한 측면과 로지컬한 측면이 둘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피지컬하다라는 것은 혹은 뭐 피지블하다라고 할까요? 화면상에 일어나는 일, 물리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discoverability라고 했을 때 버튼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거죠.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좀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유전 센트럴 디자인 프린시펄들을 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논리적인 측면에서 디스커버러빌리티가 뭐냐면은 어디 숨어있는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낼 수 있다는 거죠. 큰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데 기업의 홈페이지 같은데 가면은 거기에 검색 버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메뉴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찾기 힘든 경우에는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 사이트 같은 거에 메뉴 검색 같은 게 항상 있죠. 디스커버러빌리티는 그런 식으로 화면상에 어떤 보여져 있는 뭔가에서 찾아내는 그런 디스커버 디스커버러빌리티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던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플리시티는 화면상에 보이는 혹은 제품의 형태적으로 심플하고 단순한 것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가 심플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버튼을 10번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3번 만에 하게 한다든지 혹은 단축키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 번만에 하게 하면 심플해졌잖아요. 절차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심플하게 하는 것도 심플리시티예요. 논리적인 로지컬한 그런 측면에서 심플리시티 그리고 컨시스턴시도 마찬가지로 화면상에 보이는 뭔가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은 거는 항상 그쪽에 있다라는 그런 컨시스턴시도 있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거는 일종의 로지컬한 부분이죠.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항상 똑같은 방법을 실행하게 해주는 거니까 로지컬하다고 할 수 있죠. 스트럭처라는 것도 화면상의 레이아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구조는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 있죠. 우리 이미 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홈이라는 화면이 제일 첫 화면이고 거기에는 메뉴가 있고 각 메뉴마다 어떤 뎁스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홈페이지라는 홈이라는 것의 하위에 뭐뭐가 있다라는 그런 스트럭처가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책의 목차를 보잖아요. 그러면 목차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는 것처럼 로지컬한 스트럭처죠. 그런 것들이 피드백 같은 경우도 로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지금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지만은 또 다른 피드백은 어떤 절차에 있어서 현재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10단계에 걸쳐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현재 당신은 10분의 3단계에 있습니다. 10개 중에 세 번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설문을 풀 때도 현재 지금 당신은 몇 페이지에서 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꼭 프로그레스 방한 피드백이 아니라 그런 것도 피드백이다 라는 거. 그래서 피지컬한 혹은 또 그래피컬한 것도 피지컬하다고 봐야죠.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피지컬한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피지컬하게 사용자를 고려해야 되기도 하고 로지컬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 같은 거 그 측면에서도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겠습니다.